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죠. 작년부터 꾸준히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시장이죠. 중국 역시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달리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라는 ETF를 통해서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ETF답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죠. 중국의 CATL과 BY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리튬인데요. 중국 최대의 리튬 광산 업체인 강북 리튬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그런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 주식이라고 하면 지레 겁을 먹거나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에 중국 펀드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물리신 분들은 특히나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셔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걸 꺼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나 전기차 ETF만큼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장기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전 세계 단일 국가로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죠. 그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사이가 좋지 않죠. 그래서 중국은 자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키우고 있고 미국은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을 통해서 배터리 시장을 확대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전기차의 핵심은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가 전기차 한 대의 원가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현재 중국과 한국이 제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을 거의 양분하다시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중국의 CATL과 BYD, 그리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배터리 셀 업체로 점유율을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긴 한데요. 앞으로 점유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시장이죠. 중국은 이 배터리에서만큼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만큼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이 2차 전지 산업에 정말 막대한 돈을 부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대한 이 중국 시장 하나만 놓고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과 전기차 시장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그 성장성은 정말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춤하던 이 차이나 전기차 ETF가 다시 달리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드디어 지난 16일부터죠.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ESG 관련해서 기업의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 일환으로 탄소 배출권이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 이 탄소를 줄이자는 건데 예를 들어 기업마다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10이라는 탄소 배출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 10만큼의 탄소를 배출해서 공장을 가동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자, 만약에 10 이상이 필요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돈을 주고 필요한 만큼 그 배출권을 사서 탄소를 배출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10을 할당받았지만 이 생산 환경을 계산해서 8만큼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면 남은 이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이 거래 시장에서 모자란 기업에게 돈을 주고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화석 연료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분의 1을 발생시키는 중국의 전력 기업 2225곳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데요. 정말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이 중국도 전 세계적인 ESG 흐름에 따라서 탄소 배출 규제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기후변화를 빠르게 바꾸진 못하겠지만 세계에서 현재 가장 큰 오염원인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필연적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 배터리 시장도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전기차 판매 1위는 아닙니다. 중국에는 BYD나 샤오펑 등 중국 자체 브랜드의 입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자, 그런 테슬라가 새로 출시한 모델 Y는 현재 상하이 공장의 9월 생산 물량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시장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137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런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건 상당히 유의미해 보이는데 테슬라가 어떻게 그런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을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출시된 모델 Y의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 업체죠. CATL의 리튬 인산철인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는 현재 모델과 사양에 따라서 LFP 배터리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 면에서는 LFP 배터리가 좀 더 저렴하고 주행거리나 안전성 면에서는 이 3원계 배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이 3원계는 고가의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튬, 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가 있고, 자,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죠. 니오, 훈광미니 EV, 그리고 BYD의 한 등도 LFP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전기차의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중국 시장에 이 전기차와 겨뤄볼 만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죠. 자, 그러면서 같은 가격이면 전기차 넘버원인 테슬라를 구매하려는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자, 그만큼 전기차의 원가에 있어서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장도 가격과 품질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중국 시장은 그런 저렴한 배터리 사용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5월까지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41.4GWh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23.9%나 늘어났는데요. 이 중에서 고가의 3원계 NCM이라고 하죠. 이 NCM 배터리의 탑재량은 24.2GWh, 그리고 저가의 LFP 배터리는 17.1GWh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1.7%와 456.6%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저렴한 LFP 배터리의 증가세가 상당히 눈에 띄죠. LFP 배터리에 집중을 해온 이 BYD는 올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6.9% 점유율을 보이면서 4위까지 올라왔고, 이 LFP와 NCM 배터리 양쪽에서 동시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CATL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추세만 봐도 우리가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관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놓치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올해가 전기차 태동의 원년이고, 길게 보면 2030년까지 10년 이상 큰 폭의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한동안 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은 무조건 존재하죠. 항상 그 점을 감안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가오는 2025년이면 세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에 전 세계 배터리 생산 가동률이 85%임에도 불구하고 품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자, 탄소 규제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해서 이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시점에는 아무리 많은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 캐펙스를 현재 늘리고 있죠. 그 규모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전 세계 곳곳에 짓겠다는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모자를 그런 전망이라고 하니 이 2차 전지 시장의 미래 성장성이 어떨지 감히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냥 단타로 쉽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반도체와 함께 장기로 꾸준히 한번 투자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차이나 전기차 오늘도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뭐 ETF가 이 정도 상승이면 정말 큰 폭의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만큼 이 변동성도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라고 해도 신중히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 한 번에 몰빵해서 올인하듯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절대 지양을 하시고요. 꼭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지켜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좋은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수량을 늘려나가고, 급등을 할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본 거고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